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제가 신춘년 운세를 올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해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운세를 올리려고 했는데 항상 놓쳐서 올리질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12월 달에 올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갑을간부터 시작할게요. 자, 갑을간은 여기 신축에서 신금이 정관이에요. 그리고 축토가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이렇게 신금으로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새로운 어떤 목표예요. 그리고 명예, 어떤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폼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면은 내가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적으로 내가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돈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도 가리고 사람도 또 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딱 가려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을 이렇게 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좀 정리하게 되고 또 일 잘하는 직원이면은 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만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면은 잘 되는 것만 하는 게 남겨놓고 잘 안 되는 건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좀 축소하면서 내실을 다져요. 그리고 잘 되는 거 있으면은 또 지점을 하나 더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동을 주는 형태로 또 일을 하게도 됩니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정된 자리를 좀 추구하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는 보수가 적다 생각하면은 좀 안정된 직업으로 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좀 나한테 실리적으로 보수가 좀 많은 곳 아니면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자리 그런 자리로 좀 이동하거나 그런 곳으로 좀 이직하는 그런 기운들도 들어오거든요. 사주에 따라서 이것들은 또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실리를 추구한다고 보면 돼요. 좀 더 보수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 한다는 거 그리고 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요. 좀 더 마음에 드는 학교로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학원에서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학교, 뭐 학원 선생님을 좀 찾는다든지 좀 능력 있는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실력 있는 좀 유능한 좀 학원비가 비싸더라도 그런 학원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좀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아내가 좀 임신할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연애 단계다 그러면은 여자친구 임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랑 좀 헤어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사이인지 잘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책임질 일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꾸준히 해온 일이라면 잠시 휴식 단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재정비하는 단계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직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죠. 좀 신중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은 계속 만날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
이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관계를 이어가실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많은 이별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정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금전적으로 좀 편하게 돈 벌려고 해요. 편하게 내가 좀 그동안 힘들게 열심히만 벌었다면 편하게 돈 벌 일 없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게 됩니다. 올해 경자년에 만약에 관재수나 시비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구설수가 좀 많았다라는 분들은요, 내년에는 이게 정리가 좀 될 겁니다. 또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걸 다 정리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경자년에 없었다면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요. 지금 12월 달이니까 올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내년에 어떤 사업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세무정리, 회계정리,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출정리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돈관리 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얽힌 관계들, 채권 채무 관계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관제 12구설이 내년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한번 볼게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친이 있다면 남친과의 어떤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아니면은 헤어져야 되나. 왜냐하면 저운 들고 오래 만났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생각하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남자라든지 아니면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 반대하고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장애가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려고 준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예전에 내가 알던 남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이제 주부라면은 결혼하신 분이라면요. 남편과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잔소리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잔소리. 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예민하게 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그 비율을 좀 잘 맞춰야 됩니다. 비율을 맞추고 남편한테 그 요구를 좀 맞춰주는 것들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갈등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좀 딴 남자를 좀 만나게 돼요. 다른 남자를 이렇게 좀 만나게 되면 그 남자한테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는데 본래 남편보다는요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본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능력 있는 남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이 남자한테 베풀어야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좀 잔소리를 하더라도 비를 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괜히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다가 바람을 피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혼이 올 수 있어요. 이혼수. 그리고 본인이 또 힘들어서 좀 조론하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좀 떨어져서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신축년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 자중하셔야 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정 이제 갈등이 심해서 본인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 가별간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해서 전원주택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동수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살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져서 주말부부식으로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형태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자분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보수가 맞는 그런 직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주말 부부식으로 객지로 좀 떠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신축년에는 갑일간들이 대부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추진적으로 내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추진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왜냐면은 좀 더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알짜배기 돈을 벌고 싶고 좀 정리하는 단계로 실속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추진을 하게 돼서 실행에 옮기게 돼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고 있는 분이시면요. 안정적인 재물, 그런 재물보다 생각지 않았던 어떤 부가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어떤 사업소득,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리고 어떤 수당, 그런 수입을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 하면요. 어떤 일관사업, 그리고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있죠. 그 면허 사업 있죠. 면허증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교육 사업, 그리고 어떤 역학이나 철학 이런 사업 쪽은 좋아요. 그리고 예술 분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작권 수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뭐 유튜브 사업, 뭐 이런 것들, 방송 계통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 임대사업 있죠.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 외 사업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확장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금전운이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속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초상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상속이라든지 유산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사주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금전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증정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되고,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소득들 있죠. 뭐 그런 소득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게를 정리하면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을 받게 된다는 그런 소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문서를 질 일도 있습니다. 문서운. 그것들 처리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문서를 질 수 있는 그런 매매운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좀 능력이 없다면은 부모한테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다면은 정신적으로라도 좀 많은 지원을 받고 위안을 받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될 수 있는 일에 관련돼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또 면허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한 해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횡재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뭐 아파트, 뭐 분양권 있죠? 뭐 분양권을 이제 당첨받는다든지 아니면 로또를 산다든지 뭐 그런 복권 이런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주 구조를 좀 봐야 되겠죠. 내년에 아까 말했던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새로운 일을 벌리게 되면은 금전적으로 좀 지출이 많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도 나간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정된 자본이 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빚내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가 하는 일 같이 가담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고 있는 일을 본인이 가담해서 같이 동업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내가 부모님이 무슨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이렇게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도 되지만 무리해서 하시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알짜배기만 딱 골라서 축소하고 내실을 기해야 돼요. 이 내년에는. 신축년에 또 좋은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후원자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아이템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대단한 어떤 금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은 투자는 괜찮습니다. 준비하는 단계, 공부하는 단계 그런 단계에서 작은 투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원래 하고 있던 일 있죠?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좀 더 그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조금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을일간을 한번 알아볼게요. 신축년 할 때 여기 신금이 여기 편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축토가 정제가 돼요. 을일간은 이렇게 충이 되고 있죠. 천간에서 금금목을 해서 나를 이렇게 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직과의 어떤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조짐이 있을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불만이 좀 많게 돼요. 본인이 내가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서도 어떤 구설 시비 그리고 다툼이 올 수 있고요. 좀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같은 게 들 수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여태까지 내가 희생하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 돼? 참고 살기 싫어. 이런 느낌이 본인한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해지면 관제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도 좀 갈등이 올 수 있고요. 부부 관계에 서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도 어떤 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고 나와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좀 폼을 좀 잡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굽신굽신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 명함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깨에 이렇게 좀 넣어보고 싶고 또 명예를 좀 얻고 싶다. 그 사회적으로 어떤 체면을 좀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 수위가 높아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한테는 어떤 게 되냐면 책임지기가 힘든 일이 됩니다. 책임질 수 없으니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없으니 큰 일 벌리지 마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지출이 많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이제 지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투자라든지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1년 동안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그 다니던 직장을 그냥 계속 다니시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휴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준비 단계, 그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라든지, 면허나 어떤 자격증 위해서 조금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상사가 예전에는 좀 다정다감하고 편하게 일을 봐줬던 사람인 것 같으면 좀 까탈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을 이상하게 집어내요.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걸리게 됩니다. 딱 걸리니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좀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중과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검진을 하신다든지 좀 진료로 하시거나 좀 사고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는 신경성 질환도 올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검진했을 때 어떤 수술수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점검하시는 게 좋고, 또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딱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집어내기 때문에 나의 단점이라든지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또 상사도 되지만 나한테도 남편도 됩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죠. 남편이 나한테 예전에는 그냥 당신 이거 필요해 그러면은 그래 그래 사 했던 사람이라면은 신축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편이 딱 체크를 합니다. 가계부 가져와. 한 달에 얼마 썼어? 아니면 그 돈 써도 되는 돈이야? 이런 식으로. 예, 만약에 주식을 했다면은 주식 얼마나 벌었어? 보자. 이렇게 검증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오겠죠. 다툼이 온단 말입니다. 평소시에는 남편이 이렇게 체크를 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보여줬다가도 이때는 이상하게 신중년에는 본인이 깝깝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잔소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좀 반항하게 됩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올 수 있고요. 또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그 결혼하시지 않은 아가씨들은 남자친구와도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정했던 남자친구라면은 좀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이 좀 힘들어져서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어떤 갈등이 조금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적인 문제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정하지 않아요. 다정하게 챙기지도 않고 본인이랑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이별을 해서 정리한다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도 어떤 이별을 생각하거나 이혼수죠. 생각하거나 또 이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오는데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 남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까탈스럽고 본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도움 받으려고 했다면 아니면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알아채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괘씸하게 느껴요.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활용당하거나 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수, 이혼수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연을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남편에게 좀 복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순종하는 게 좋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 문제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돈 나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학업을 통해서 뭐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독립을 한다면 또 집을 좀 얻어줘야 되는 상태, 아니면 결혼을 한다면은 또 결혼 자금이 좀 나가는 상태, 그런 상태에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원금 지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식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 좀 떨어져서 다시 수업료를 좀 내야 되는 그런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또 와서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지원금을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남자는 돈을 좀 지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딱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고요. 조금 구두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식과의 어떤 갈등, 또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상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본인이 내실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좀 줄 것은 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은요, 좀 자식한테 상속을 미리 해준다든지 유산 정리, 그리고 뭐 증여할 거 있으면은 증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괜히 이거를 욕심을 부리고 쥐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좀 원망을 듣고 좀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좀 줄 것은 주고, 줄 것 주고, 또 받을 돈 있으면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채무 관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남자들은 조금 아내한테 좀 대접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상전 노릇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관계에.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를 하는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 기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자존심을 좀 세우게 됩니다. 청년에는 남녀공이 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돌아다니거나 하면은 좀 구설 시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꼭 만날 사람만 만나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중하는 게 좋고요. 또 휴식을 통해서 힐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 보양식 같은 거 드시고 내 몸을 좀 챙기는 게 좋고요. 또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니고 싶다 하면은 의료관들이요,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좀 수다를 떨고 또 모임도 가지고 또 소통하면서 본인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가족을 좀 챙기는 게 좋아요. 가족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들 좀 공경하고 복양해서 조금 챙기면서 내가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좀 덕을 볼 수 있어요.
그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서 조금 베풀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좀 챙기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한테 이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축년에는 본인이 좀 받으려고 해요. 자꾸 받으려 하고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또 불만이 자꾸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갈등의 요소가 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 가족들을 좀 챙기는 것이 나한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의 좀 외로움을 달래지 않으면 본인이 과소비를 하게 돼요.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고 또 이상하게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증,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기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려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소비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과소비가 된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다툼이 올 수 있거든요. 부모님과의 다툼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부부관계에 좀 다툼이 올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럼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응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교를 만약에 다니고 있다 하면은 내가 조금 과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학교로 좀 가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괜히 어떤 편입을 하려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좀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 또 금전적으로 지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시기다 생각하고 조금 견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수선해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부모와의 어떤 갈등, 부모와 아니면 어떤 선생님과의 스승님과의 어떤 갈등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져요. 혼자 있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지고 고집이 좀 세집니다. 또 반항을 하게 되죠. 남의 얘기가 이렇게 뒤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본인이 이 학원을 좀 등록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에 가입해서 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잠시 며칠이라도 뭐 2, 3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좀 쉬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로 본인이 가볍게 어떤 요즘에는 차를 타고 뭐 캠핑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홀 떠나서 내 마음을 조금 비우는 단계 그런 단계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축년에 괜히 헛바람 들 수 있어요. 헛바람. 그 내실에 다져야 되는데 필요 없는 시간과 금전적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신축년 갑을일간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사주에 따라서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간들 신축년 운세 또 올려드릴 테니 그때 만나요.